That's a big question. Football, to be fair, we never know the future. I have a state contract here, been almost 10 years. You can't imagine how happy I am here. And yeah, football, but you never know. I'm just fully focused on for this season. Just want to win. Just want to win. And want to see, eve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t to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of this.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은퇴할까는 비교적 근래에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떠나더라도 레전드로 불리길 원한다였고, 소속팀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남겨뒀습니다. 계약이 많이 남아있을 때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게 행복하다고 주로 대답했던 선수였지만, 이번 대답은 분명 그에게 토트넘 외의 선택지도 있다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축구 영상에서 선수가 재계약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는 사실 다루기에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정답이 없고 사인 직전까지 변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의 진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고, 클럽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은 이상 협상 이전에 떠날 것이라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손흥민 연령대의 선수들이 했던 선택들을 통해서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그가 얼마나 더 현재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통계로나마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확히 손흥민의 신체와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을 수 없고, 결국 비교 대상은 공격 포인트와 커리어보다는 내 구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흥민은 고질적인 부상이 없는 선수이고, 팔과 안면 골절은 있었지만 하체와 허리는 외부적인 타격 없이 오래 보존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출장을 기록하고 이 정도로 장기 결장이 없는 선수는 내구성 도르가 있다면 단연 톱티어입니다. 이는 선수로서 축복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인 기량이 십자 인대 파열과 함께 사라진 경우나 무릎에 물이 차서 팀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은 역시 메날두입니다. 두 명 모두 시즌 아웃급의 치명적인 부상이 없었고, 내구성에서도 축구 사상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날두는 지금 손흥민의 나이인 32살에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와 비슷한 33살의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3년을 이탈리아에서 보냈고 36세의 나이로 맨유로 금에 환영했으며 38세의 알다스르 유니폼을 입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맨유의 호날두와 레알의 호날두를 기량면에서 비교하긴 쉽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무릎과 발목은 튼튼하고 고질적인 부상은 없습니다. 사우디의 라이벌팀에 소속된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올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축구에서 재능만큼 중요한 영역은 단연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과 내구성입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도 부상 없이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 그의 경기력이 거짓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의 유년 시절 아이돌과 몸관리에서도 유사한 커리어를 보낸다면 앞으로 6년은 유럽에서 이후에도 기타 리그에서 뛸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를 대입하면 역시 다음 계약이 그의 커리어에서 유럽의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마지막 장기 계약이고, 그의 목표가 프랜차이즈 스타인지 우승인지 혹은 행복한 환경인지 개인의 바람과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영상은 절대적인 예측이 아니고 축구 선수의 몸이란 측면에서 단순한 케이스들의 집합이므로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보시길 바랍니다. 메시의 경우 32살에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파리 유니폼을 입을 당시 34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기량이 떨어져 바르셀로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구단과의 이슈가 있었고, 35살에 월드컵 토너먼트 전경기 득점과 우승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36살에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월드컵으로 초점을 돌리면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 때도 카타르의 메시보다 여전히 한 살이 어립니다.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서 그가 지난 대회의 기량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카타르에서 안면 골절로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기에 더욱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결국 국정감사를 앞둔 축구협회와 감독권이 그의 북중미 도전을 위해서 몸관리보다 더 중대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메날두가 워낙에 탈인간급 커리어를 보이고 있어 조금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순간적인 속도로 상대를 제압했던 페르난도 토레스가 있습니다. 그는 32살에 AC 밀란 소속으로 아틀레티코 임대 중이었고 34살까지 유럽에 있었으며 이후 J리그로 떠났습니다. 손흥민에게 대입하면 앞으로 2년을 유럽에서 보내고 기타 리그로 떠나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축구의 또 다른 중요 체크가 보여집니다.
속도로 압도했던 선수들 대부분은 속도를 잃자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토레스보다 더 빨랐던 카카와 오베르마스도 그랬고 축구계에서 속도로 30대 후반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경우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패스와 플레이 메이킹 그리고 경기 중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득점 찬스에서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은 비교적 롱런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손흥민은 분명 속도가 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타입의 선수였고 토트넘에서 3년차에 어시스트가 상승했으며 비교적 최근에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선수로 변화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기회 창출 1위에 오른 숫자입니다. 가능한 올해 빅리그에 있기 위해선 몸관리와 더불어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의 유형이 직선적인 선수에서 다각적인 선수로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38살의 손흥민이 리그 최고의 속도로 달리고 득점하는 것은 과거 선수들의 사례를 봤을 때 희박한 확률이고 만약 그 나이에도 그가 팀의 중심으로 뛰고 있다면 팀 내 기회 창출 1위, 어시스트 1위에 오르는 모습이 훨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손흥민은 가능한 긴 현역 생활이 목표라고 오래도록 말해왔고 그의 플레이 유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축구계에서 롱런한 선수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익숙한 노선입니다. 찬스 메이킹은 분명 오래도록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최고 속도의 유지는 특정 시기에 당연히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의 최고 속도를 갱신했으므로 여전히 가속도에서도 리그 탑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만 세계 최고의 윙어였던 피구는 2005년 인테르에서는 미드필드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레전드이자 스피드스타 가레스 베일의 경우 32살의 토트넘에 임대와서 손케 듀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3살에 LA로 떠나 1년을 보내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즉 손흥민이 다음 재계약에서 원하는 팀이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려면 이번 시즌에 눈에 보이는 하락세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토트넘의 베일은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미 무릎 부상이 발견되어 10월 중순에 출격하였고 복귀 이후 간간히 스프린트와 킥력을 보여줬지만 90분 전체로 눈을 돌리면 레알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1라운드 아스널전에 벤치를 지켰고 12라운드 13라운드는 질병으로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카라바오 컵에 출격한 베일은 FA컵 16강에서 또다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무리뉴는 베일이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 스포츠 과학 부서와 함께 해결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즌 동안 부상과 회복의 반복이었고 출전하는 경기에서도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지 못한 베일의 1년은 그가 더 이상 빅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완전한 증명이었습니다. 100% 실패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부활이란 기사와 명단 제외라는 기사가 매달 작성된 롤러코스터 시즌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도 그가 잘했다 못했다를 분석하는 인터뷰보다 부상 방지를 위해 출장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냐는 주제가 더 화두가 되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의 손흥민과 전혀 다른 풍경이고 대표팀도 소속팀도 중요한 모든 경기에 손흥민을 풀타임 출전시키고 있으며 다소 부진한 경기가 분명 있었지만 속도와 체력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시즌 초반에 엄청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잔부상이 없습니다. 그가 베일 케이스를 겪고 재계약 혹은 FA 과정에서 원하는 팀이 없을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우승을 반드시 보고 싶어 하시고 일부는 그가 웃는 얼굴로 축구하길 바라며 또 다른 일부는 최대한의 존중을 받길 희망합니다. 어떤 팀에 소속되느냐는 위의 바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년 손흥민의 이적설은 화제의 뉴스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토트넘과 재계약은 그가 그동안 진행했던 협상들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계약은 득점왕 수상 이전이었고 이 다음 재계약 시기에는 최전성기의 선수로 분류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남은 기간 가능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여전히 득점왕 메리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바라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FA를 통한 이적 혹은 재계약 둘 중 하나이지만 그의 축구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큰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가장 원하는 현역 생활을 그려내고 미래에 은퇴한 손흥민이 과거를 회상할 때 한 점 후에도 아쉬움도 없을 결정이길 바랍니다. 게임에선 이탈리아도 영국도 스페인도 이곳저곳 이적시키고 여러 경험을 해보기도 하지만 실전에선 자신의 선택만이 자신의 인생이 되고 세이브와 되돌아가기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당연한 현상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란 아쉬움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문서에 남아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가능한 최대치의 행복 축구를 누리길 응원합니다. you